장면은 사실 동시 녹음으로 다 할 수가 없죠. 특히 총소리 같은 경우도 그 총소리가 크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총이 실제 발사되는 총이 아니라 공포탄을 쏘기 때문에 이 소리가 또 실제 쏘는 거랑 달라요, 소리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 소리 기술을 못 따라가는 영역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 소리, 말발굽 소리, 총소리예요. 그거는 그쪽의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따라하기가 진짜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우리 녹음한 김창욱 대표님이 군도라는 영화도 하셨는데 그때는 말발굽 소리를 미국에서 그냥 해가지고 왔어요. 그 말들이 뭐 좀 체형도 다르고. 그래서 액션 영화 소리 작업은 나중에 작업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드는 영화들, 그리고 저희 외윤의 강에서 만드는 영화들은 그러니까 배우들의 후시뿐만이 아니라 녹음실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따로 녹음하는 일정을 따로 몇 줄을 빼요. 그래서 영화 속에 필요한 뭐 자동차 소리, 뭐 펀치 사운드 같은 거는 뭐 이제 녹음실에서 워낙 잘 하니까 뭐 총소리라든지 특수한 소리들을 녹음할 수 있는 일정을 따로 빼가지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든 일이죠. 막 뭐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뭐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구두 소리 있잖아요. 황치성의 구두 소리가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녹음실에서 녹음한 소리는 요즘에 이제 되게 유행하는 조금 묵직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좋은 소리로 돼 있었는데 저는 약간 더 날카로운 얇은 국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녹음실이 막 멘붕이 돼가지고 옛날 국을 다시 막 찾아가지고 발소리를 다시 완전히 다 녹음하고 조가장 발소리.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말을 안 해도 그 움직임, 쩌벅쩌벅거리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신는 신발의 소리의 질감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조가장의 구두 소리도 완전히 다시 다 재녹음하고. 그래서 녹음실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미팅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 과장이 우리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 대사는 제가 쓴 대사가 아니라 강희정 대표가 현장에서 만든 대사였어요. 이거 말고 원래는 조금 더 드러내는 방식의 대사였는데 강희정 대표가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근데 너무 그게 훅 오더라고요. 원래 썼던 제 대사를 막 잊어버릴 만큼. 그때 그 근거에는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거기에는 좀 염치라는 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죄책감, 자기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조 과장은 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전 되게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 과장이 그 첫 번째 작전에 실패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일이냐 자신의 어떤 양심이냐를 가지고 선택을 할 때 그 후자를 선택한 것은 그건 저는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한 선택이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부채감을 그렇게 털어버리고 싶어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 사실 이타적인 행위나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다들 좀 혼자 있는 모습을 으로 마무리한 것이, 그러니까 저에게 사람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바라본 사람의 태도는 사람의 어떤 모습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혼자 남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별을 해야 하는 존재.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쓸쓸한 것이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겪었을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게 참 사람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잘 도닥여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건희 귓속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박정민 배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박정민 배우의 대답은 앞으로 5년 동안은 이것에 대한 답을 안 드리겠어요. 저는 5년이 지나도 아마 5년이 지나면 더 궁금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지만 안 알려드릴래요. 두 번,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보시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서 느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것도 그거고 가열차게 살아라 조과장한테 다른 건 맞아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GV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박건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였냐면 박건이 그 선택을 한 것이 저는 되게 유아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선택. 그러니까 박건의 목적은 숭고한 희생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선아 마음속에 남고 싶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여기서 살아남고 선아와 살아남아봐야 그럼 이 사람은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이미 선아는 마음이 떠났는데 그럼 내가 이 체제를 버려야 하니까 그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이전에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박건은 자기가 답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의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을 선아한테 보여주고 그냥 차라리 그 마음속에 영원히 남겠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 애 같은 생각인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선아가 훨씬 더 성숙한 것이 선아는 그 영화 속에서 보시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으로 유추가 되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선아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오히려 그냥 오히려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탁 끊고 떠난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리워하는 게 나오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박건은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근데 막상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제 조과장한테 뭔가를 부탁했겠죠. 그리고 그때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겠죠.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근데 여기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그 경험에 따라서 그 생각하시는 대상은 다 달라질 것 같아요.